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북 안녕하십니까. 김여주 박사님 모시고 어제 이어 우즈벡 탈북 사태의 파장과 그 여파를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한 명이 탈북했는데 아마 그들을 통제하는 북한의 이제 이 우즈벡 타슈켄트 대사관의 이제 보이부 요원이나 이런 사람이 이제 두려워서 보고를 안 하고 시간을 끄는 사이에 한 명이 더 탈북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에서 이제 보위부가 파견돼 가지고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겁이 나서 도망을 3명도 다 가버리는 양상이 벌어졌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의 이제 보위부가 2명 탈북했을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대사관에 이들을 컨트롤하는 친구가 보고를 했겠네요. 네네. 이제 도망을 갔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탈북했다라고 보고하니까 이제 본국에서 조사하러 예. 출발을 한 모양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남은 3명이 같은 직업을 받고 끌려가서 네. 보통 이래 되면 북한의 어디 정치범 수용소 갑니까? 남은 3명도? 예, 정치범 수용소 가고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까지 다 범죄자를 취급해가지고 그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든지 안 그러면 또 엄중하게. 상식적으로 5명이 같이 먹고 하루 종일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같이 자고 먹고 네, 자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도망간 사람이 이 남은 사람들한테 이런 그 도망에 관한 것들을 어떤 행태로든지 좀 같이 공유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북한이 보겠죠. 공모라고 철저하게 장담을 몰아가겠죠, 하는 그죠?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남은 사람은 남아봤자 북한에 갔을 때 자기 인생이 끝이니까 이제 살기 위해서 탈북을 해버리는 행태로 갔다라는데, 자, 그 뒤에 탈북을 2번째로 했던 한 명은 네. 앞에 탈북한 사람과 굉장히 정보를 공유했다가 망설이다가 자기도 탈북한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처음에 겁이 났죠, 사실. 예. 예, 먼저 한 명이 뭐 생각은 둘이 조금씩 같았었는데 한 명이 먼저 탈북하게 되니까 자기도 탈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있자니 그렇고 같이 가자니 또 두렵고 아무쪼록 많이 두려운 상황에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최종 결정이 나도 가야 되겠다. 예. 이렇게 하고 탈북한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명도 이제처럼 북한에 잡혀가도 설마 잡혀간다 할지라도 공모자는 그 범죄자하고 똑같게 취급하니까 차라리 우리도 왜 그런가 하면 2명이 벌써 가게 되니까 북한 당국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조사 나온다는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조사하기 전에 빨리 우리도 피신해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탈북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보면 북한이 워낙 공포적으로 이 통제를 하다 보니까 체제가 제대로 가동이 안 돼서 옛날 같으면 아마 한 명이 탈북했을 때 4명을 네. 곧바로 대사관에 들어가서 대사관으로 넣어가 예. 가다 놓고 예. 탈북 그러고는 못하게. 바로 이제 예. 본국으로 보내고 했을 건데 네. 최근에 보면 막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네. 관계된 보위부 요원까지도 막 대사관에 니도 처벌받는다 이런 식으로 막 이 연좌제를 물으니까 이제 겁이 나다 보니까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와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2가지 문제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북한 당국이 공포적인 정치, 또 이제처럼 그런 연좌제로 옆에서 같이 공모했던 사람, 공모하지 않아도 같이 생활했던 사람도 다 같은 범죄자 취급을 하니까 거기에 공포심을 느꼈을 거고, 또 그리고 2번째는 북한의 정치, 또 이제는 김부자 독재 정치가 김정은이 마지막 정권으로 인해서 붕괴가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인식 상태는 이제는 막판이다. 이런 염두를 많이 뒀을 것 같습니다. 이 사태가 보도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파장이 좀 있는데 이미 우즈벡의 한국 대사관이 8월 25일 날 북한 식당 이용 관련 공지사항을 내고 우리 국민이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을 이용할 경우 남북교류횡령법 등 현행 법률에 저촉되는 것은 물론 대북 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 주민과 제3국에서 접촉했을 경우 사전 신고해야 되고 이를 위반할 때는 처벌받을 수 있다. 그래서 북한 식당 종업원도 북한인인 만큼 그들과 접촉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된다면서 북한 식당 이용을 자제라고 우즈벡 대사관에서 공문을 냈어요. 자, 이거는 이미 이제 북한 식당이 그 도망을 나가서 독이 올라 있는데
네. 식당을 그 뒤에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폐쇄했습니다. 아마 우즈벡 대사관은 이제 다시 또 북한이 식당을 가동하면 한국 사람들이 또 거기에 갔다가 네. 혹시 납치당하거나 네. 뭔 일이 생길까봐 겁을 먹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해외에 있는 한국 식당에, 북한 식당에 그런데 또 상습적으로 다니기를 좋아하고 또 거기에 나오는 북한 여자들을 또 좀 이렇게 희롱하기도 좋아하고 하는 이 좀 질이 안 좋은 한국의 인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친북적인 애들이 꼭 어디를 가도 북한이 있으면 찾아가고 그러는 것들도 또 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현재와 같은 시점에서 북한의 식당을 이용하는 것조차도 북한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북한에서 종업원을 파견한 이유가 뭡니까? 달러 벌기 돈 위한 벌라고 거지 하는 거죠.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다 달러를 쓰면 솔직히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사실 북한 종업원들한테 그 돈이 다 얼마 가지 않습니다. 예. 소량입니다. 우리 그 개성공단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월급을 얼마 주면 그 월급을 실제로 일하는 종업원들한테 20% 소량이 정도 예 소수가 가고 나머지는 다 국가 북한 정권의 약탈에 가는데 뭐 종업원들도 그렇습니다. 뭐 와서 억울하게 그저 뭐 얽매여서 일한다 뿐이지 정말 거기에 대한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과 뭐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없겠죠. 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북한 식당에 출입하는 남한 사람에 대해서는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저 네. 사람의 직업이 뭐고 어떤 성향을 가지는가 파악하라는 지시도 다 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파악하라는 지시도 물론 떨어져 있지만 워낙 그 종업원 그 북한 식당의 지배인이라던가 그걸 책임지고 있는 그 단위 책임자는 또 북한 사회에서 그 종업원 식당을 책임지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벌어 들어온 수익이 뭐 몇 프로를 뭐 거의 뭐 80%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80%를 내놔야지. 그거 내놓지 않으면 그 식당도 폐쇄되기도 할 뿐더러 그 사람은 그 식당에서 일할 가치가 안 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지배인 자체도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중국 사람들 뭐 이제 해당 지역의 본지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 훨씬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볼 때 예. 북한 식당 쪽에서도 이제 한국 사람이 갔는데 네. 좀 돈이 있어 보이고 이러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네. 굉장히 매출에 신경을 쓰면서 막 비싼 음식들을 막 이런 술들을 네. 권하고 이런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북한 식당이라는 부분이 북한에서 이제 이 해외에 외화벌이를 하는 부분인데 북한도 지금 참 그거 한 게 현재도 북한이 중동이나 저 네. 동유럽 뭐 폴란드나 이런 공장에 네. 또 중동의 건설 현장에 또 러시아 벌목에 북한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유엔 제재 때문에 대부분 돌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돌아가도 북한에서 이런 북한 주민들 상대로 외화벌이로 내모는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뭐 전면적으로 다 철수시키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완전히 이제 예, 그쪽에서 악착같이 내보내려고 하면 그렇죠. 할까? 예. 뭐 그 나라에서 그러지 않으면 네, 중국에 있을 때도 제가 한번 그런 말을 들었는데 해외 노동자들이 나갔다가 다 그 북경 대사관을 거쳐서 북한에 출국합니다. 뭐 리비아든 수리아든 소련이든 어디 갔던 노동자들도 다 마지막에 북한을 가는 루트는 북경 대사관에 거쳐서 여권이랑 이런 걸 다 조사 마치고 거기에서 순항 비행장으로 출발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자기들이 가서 험난한 그 리비아 같은 거는 날씨가 너무 덥기 덥죠. 때문에 예, 원래 기존에 북한에서 출발할 때도 신체 검사를 다 합니다. 고혈압이나 뭐 심장 질환이 있는 건강에 분들은 문제가 거기 가서 예, 일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신체 검사를 다 거쳐서 북경 대사관을 거쳐서 그 리비아를 나갔다가 또 들어올 때도 북경 대사관 거쳐서 북한을 들어가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돈을 북한에서 다 그 뭐 북경의 대사관에 거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달러를 이미 그 어떤 해당 지역의 그 사장들을 하고 체결을 다 해가지고 노동자들한테 얼마 돈 주는 거 노동자들한테 주지 않고 그 돈을 자기들이 받아가고 자기네들이 다 받아가고 이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유일하게 그래도 북한 주민들을 내몰아서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전면으로 철수시키지 않고 어느 정도는 또 남겨둡니다. 예, 그리고 남겨둔다는 이유는 뭐냐면 북한하고 이제처럼 종업원 식당이든 뭐 노동자들 파견할 때는 그 해당
이방 나라하고 북한 사이가 수교를 맺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예. 북한이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럼요. 예. 그래서 북한이 대북 제재에도 세계에서 다 철수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데는 유지하고 있었다는 게 이번에 그렇습니다. 우즈베크스 부분에서 드러났고요. 예. 제가 옛날에 그 러시아 네. 연해주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우스리스크 이런 쪽에 네. 그 극동 시베리아에 좀 간 적이 있는데 북한 사람이라면서 뭐 이 접근을 해서 굉장히 차단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쪽에 북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 블라디보스토크나 우스리스크 같은 그 회령에서 멀지 않은 그 도시들. 소련이지 않습니까? 네, 소련은 예. 많더라고요. 예, 많이 나갔습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막 한국 사람이냐면서 저쪽에 오고 또 옛날에는 한 2002년인가 베이징을 갔는데 네. 같이 갔던 어떤 저 아는 사람이 북한 식당에 가자 해서 안 갔더만 밤에 술 먹는데 여자들 데려왔는데 북한 식당에 있는 종업원이래요. 네. 그래서 내가 아니 뭐냐 그러니까 나중에 말로는 조선족 여성들이다 이러는데 내가 봤을 때 북한 억양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야 이게 북한에서 이 정도로 그때는 하긴 한참 김대중 정부 때 그럴 수도 있었겠다 생각도 들어요. 네. 탈북이나 이런 거는 뭐 생각도 안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옆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그거 해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북한이 해외에 사람을 엄청나게 보내서 네. 활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이번에 이제 그 보면 그 지난번에 이제 어부들이 탈북했을 때 북송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살인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배 안에서 순차적으로 16명인가를 죽이고 좁은 배에서 네. 그리고 배가 이제 항구에 닿았는데 살인한 게 드러나니까 다시 배 타고 도망을 갔다. 그래서 네. 남한으로 내려왔다. 좀 어떻게 보면 안 믿기는 황당한 스토리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완벽한 근데 거기에 거짓말이죠. 대해서 들리는 이야기를 탈북민 사회에서 뭐 좀 들은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탈북민 그 정보가 그 북한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정보를 교류하는 네. 예, 그분이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네. 김책에서 16명 살해하고 왔다고 해서 그 김책 뭐 탈북민들은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뭐 고향이 어디다 어떻게 알아보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김책은 그 한경남도 김책 한경북도입니다. 북도입니까 김책이? 예. 김책이 옛날에 이름이 뭐였습니까? 원래 김책이라는 도시는 나중에 생긴 이름이거든요. 그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어쨌든 한경북도가 라진에서부터 제일 전공, 예. 끝에 라진에서부터 김책까지 한경북도 지역입니다. 한경북도. 예. 그래서 그 김책 지역에 아무래도 뭐 북한 뭐 정보를 교류하는 사람들은 보이보도 조금 뭐 이야기했을 거고 제 생각에 예, 들어 알아보니까 전혀 살인한 근거도 없고 그 사람이 살인했다라는 그것도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해방 후에 맞아 성진. 아, 성진. 예, 북한에 맞습니다. 처음에 길주였다가 예. 또 길주군.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성진으로 바뀌었다고. 예, 전면적으로 북한 사회 지역은 뭐 이제 해당 지역의 이름을 김일성이 북한 정권이 많이 바꿔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 김책시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네. 잡으러 갔다가 살해하고 네. 다시 들어왔다가 이제 살인을 눈치채니까 도망을 왔다는 건데 아무리 북한이라고 하더라도 어부 열 몇 명이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그걸 감출 수가 있었을까요? 그럼 뭐라고 그랬을까 그쪽에 그 북한에 연락망이 있는 사람들. 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 여기 와서 하루 만에 조사 과정에 내가 16명을 살인했다. 이래서 우리 남한에서 이런 살인자들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북한에 북송했다. 이렇게 하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살았을 때 그 환경을 보면 절대로 그 사람들이 오자마자 조사한 데서 내가 16명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조사도 뭐 2, 3일씩 며칠씩 하다 보면 내가 오게 된 동기와 왜 여기로 왔는지를 하다 보면 내가 살인했다라는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만에 이 사람들이 16명을 살인했다는 게 이거 완벽한 거짓말인 거 알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그걸 우려해서 물어본 겁니다. 물어봤더니 전혀 그런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처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해상 탈북을 했는데 국경이 다 닫히다 보니까 해상 탈북을 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이 그 방안을 위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탈북어민들을 북송을 가만히 시키자고 보니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인자라는 누명을 찍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아시안 네. 그 회의가 아시안 플러스 회의가 네. 부산에서 네네. 열리고
그 자리에서 김정은이를 데려와가 네. 뭘 좀 하려고 정권이 꾸미던 때였는데 네.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내려오니까 골치가 아파서 빨리 돌려보내려고 꾸민입니다. 그 비슷한 일을 보면 2017년 11월 달입니까? 그 DMZ에서 탈북하다가 총 맞은 친구. 네네네. 술을 어춘성. 먹고 뭐 북한에서 큰 사고를 치었다. 뭐 소문을 그래 퍼뜨렸잖아요. 처음에 네. 사람을 한 명 죽였다. 네. 뭐 그러고 넘어왔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퍼뜨렸죠. 근데 나중에 다 허지부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날조를 퍼뜨리는지 나 그게 참 그만큼 정복 주사파가 예. 활동 영역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예. 무슨 일이 터지면 거기에다가 살인자라는 누명을 씌우는 거는 일수입니다. 정확한 조사를 하고 뭐 탈북자든 대한민국 국민이든 정확한 조사를 해야지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고 거기에다 엉뚱한 누명을 씌우는 이거는 너무 해당 사람들한테는 억울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정말 북한 탈북자도 이렇게 인권 문제를 허술히 다루고 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피살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아니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해상 공무원이 왜 입국하겠습니까? 월북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월북했다 하고 우리나라 국민도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이 아니죠. 아니 북한에서 얼마나 악랄하게 죽였습니까? 북한 주민들도 그렇게 아사자 수많은 사람들 정치범에 가두고 사용하고 하긴 제 고모 제 이부 형제도 죽이는 그런 독재 정권 악마 같은 정권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 피살 공무원 그 대한 국민이 북한 사람들인데 총에 맞은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다 화형까지 뭐 무슨 원수가 그렇게 심해서 화형까지 할 정도로 그걸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 못하는 우리나라 이 대통령 뭡니까 도대체? 자, 그래서 북한의 이제 내부에서 그 남한사에서 벌어진 탈북자들을 뭐 돌려보냈다. 이런 것들이 다 알려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남한에 갔다가 잘못하면 잡혀갖고 온다. 이러면서 이제 탈북이 물론 뭐 코로나로 국경이 막힌 탓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북한을 촘촘히 다 막을 수는 없는 건데, 그죠? 당연히 못 막습니다. 네. 이제는. 그리고 이게 탈북 어민을 이제 판문점으로 북송을 네. 시키고 또 그렇습니다. 북송시킬 때도 예. 북한 사회 보위부에서도 사용하기 전에는 예. 입에 자갈을 물리고 포승줄 눈 안대 이런 게 없습니다. 예. 사용할 때는 무조건 그렇게 합니다. 예. 저희들도 다 봤지만 눈에 안대를 씌우고 예. 자갈을 물리고 그리고 사용을 합니다. 예. 그 외에는 그렇게 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왜 탈북 어민들한테 살인이라는 누명을 씌운 것도 모자라서 거기에 안대를 씌우고 자갈을 왜 물립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 그러네. 그리고 예.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북한 당국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공포 정치를 하는 겁니다. 예. 너네도 이 사람처럼 한국에 가면 이렇게 죽음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주기식 공포 정치. 조심해라. 그렇죠. 빨리 보낸다. 예, 위협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탈북자들이 어떨 것 같아요, 추이가요? 그래도 이제는 아무리 공포 정치하고 이런 넘어가는 사례들이 있어도 지금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 수가 3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3만 5천. 예, 그 사람들이 전화상으로 다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 여기 와서 어떻게 생활하고 여기 환경이 어떻고 뭐 어떤 노정에 대해서 탈북민들이 입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도 이젠 다 알기 때문에 또 알기도 할 뿐더러 이제는 북한 사회에 대한 북한 정권에 대한 북한 주민들이 충성심이 이젠 바닥이 났고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이제는 붕괴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이제는 인식에서 다 깨어났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그런 뭐 위협이라던가 공포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만 되면 탈북할 수 있다라는 그 조건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세계 경제가 이제 올 연말 내년에 네. 최악으로 나빠질 것 같은데요. 네. 자, 세계 경제가 나빠지는데 그 중에 또 중국이 또 굉장히 지금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경제가 나빠지고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서 이제 북한이 외부에 이제 돈줄이 씨가 마르게 되면 그때 북한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탈북자들이 엄청나게 터져 놓지 않겠습니까?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사회가 쌀이 전혀 바닥이 난 건 아닙니다. 쌀은 좀 있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쌀은 좀 있지만 돈이 없어서 그 쌀을 사서 밥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라지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 경제가 아무리 활성화됐다 해도 원천이 없기 때문에 장사할 그 품목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북한 사회는 코로나라는 팬데믹 속에서 이런 시장 경제, 이런 시장 경제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중국 측의 식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요구하고 있지만 이제처럼 중국도 대공황이라는 경제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 북한에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그러면 북한 경제 사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저는 낮아진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전에 고난이 행군이라는 그 아사자가 발생하는 것처럼 이제 대경제 공황에는 북한 사회도 엄연하게 사태를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대비해서 또 탈북 행렬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때 되면 김정은 정권도 어떤 최악인 환경이 되기 때문에 탈북 행렬이 당연히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북한이 중국이 아마 자기들 경제가 나빠지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쓸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북한이 거의 붕괴되는 쪽으로 가게 될 건데 그때 엄청나게 터져놓을 탈북 대열들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서 그들이 탈북을 하면 이렇게 이제 잘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자,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지. 저는 이민 난민 운운하는데요. 조금 극악하게 생각하는 게 이민 난민 운운할 게 아니라 한국이 인구가 모자란다면서 북한 사람들이 이제 조만간에 제가 볼 때 북한은 체제가 10년 못 간다 봅니다. 못 간다. 내 개인 생각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가 대공황적으로 한 10년 이상 나빠지면 이 속에서 세계가 다 어려울 때 북한이 무너진다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준비를 해야지. 쓸데없는 이민을 받아주자 외국인 노동자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건 어울리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김여주 박사님 모시고 북한의 탈북 사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들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자